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제 11강 이제 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듯이 11강과 12강은 클래스와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은 10장까지, 그러니까 함수까지는 약간의 코드의 초급자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은 클래스부터는 나 어느 정도 이거 쓸 수 있으면은 나 어디 가서 그래도 코드 짤 줄 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은 그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넘버도 배웠고 스트링도 배웠고 리스트도 배웠고 튜플도 배웠고 딕셔너리도 배웠고 셋도 배웠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펑션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까지 파이썬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다 갖고 와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까지 사용한 것들은 다 이제까지 파이썬에 내장된 무언가가 되겠습니다. 무언가. 근데 그 무언가라는 거를 이제 좀 더 유식하게, 무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려면은 이 무언가라는 것을 앞으로 객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숫자형에서는 뭐 1, 2, 3, 4, 뭐 실수형에서는 뭐 3.14, 뭐 이진수, 뭐 10001, 뭐 복소수, 그리고 뭐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리스트, 튜플, 다 여러 가지 무언가 것들이 다 이제까지 객체입니다. 객체. 그리고 얼마 전에 배웠던 펑션 이런 것들도 다 객체고요. 오늘 배워야 되는 것들도 클래스, 이런 모듈 이런 거 다 객체인 겁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멋있게 이제 하면은 이 오브젝트,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무언가, 실체가 되겠습니다. 무언가인 실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의 사물 같은 거를 프로그램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박스라든지 뭐 물건 아니면은 그게 함수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객체라고 이제 말할 거고요. 좀 더 멋있게.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클래스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건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 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G야. 그럼 이 G라는 것을 나눌 수 있죠. 어떤 클래스로 나눌 수 있죠. 이게 포유류고 뭐 종속 과목 뭐 강문계 해가지고 뭐 이게 포유류에 뭐 설치류에 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 인스턴스는 그 클래스로 기반으로 생성된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그래서 뭐 이때는 이게 뭐 사람이 되고 G 고양이가 되고 G 이렇게 되는 거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랑 인스턴스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그냥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거고, 객체. 근데 이거를 이제 클래스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사람은 포유류라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사람은 포유류라는 놈의 하나의 이제 무언가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포유류가 클래스라고 하면은 사람과 고양이는 포유류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랑 아마 객체 이런 것들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객체와 인스턴스는 뭐냐면은 사람은 그 자체로 일단은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포유류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굳이 뭐 이게 무조건 사람은 객체다, 뭐 인스턴스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이게 클래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이게 객체나 인스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쉽게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티저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클래스 안에 소속돼 있으니까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헬로우라고 내가 이걸 쳤으면은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n은 10이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s는 뭐 헬로우다.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렇게 쳐놨을 때 보면은 프린트 타입에 우리가 n을 쳐보고 그다음에 프린트 타입에 s를 쳐보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이게 보면 인티저 클래스에 있습니다. 인티저 클래스에 있는 녀석이다.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녀석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인스턴스다. 이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튜플을 이렇게 써봤을 때 보면은 타입의 A 해보고 프린트 타입의 뭐 D라고 해보면은 이것도 리스트에 대한 클래스가 되는 거고 딕셔너리에 대한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가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 카톡이 와서 여러분들 좀 껐었습니다. 여하튼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클래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클래스라는 것을 이제 안 배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뭐 이거 클래스 쓰고 있는데 뭘 또 클래스를 배워야 돼?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클래스가 왜 구체적으로 한번 필요한지를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덧셈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리절트는 0이고 그 하 애드 넘버라고 해서 뭐 num이라고 해서 글로벌 변수 웬만하면 안 쓰면 좋지만 리절트에 플러스는 num 해서 또 리턴에 우리가 리절트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프린트에 애더에 이렇게 프린트에 또 애더에 4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보면은 3하고 7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글로벌을 써서 그랬는데 글로벌에서 3 더한 다음에 3을 더했으니까 이게 더해져서 3 됐고 그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3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4를 넣었으니까 3 더하기 4 해서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게 이 프로그램 상에서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동시에 프로그램에서 이게 같은 순간에 더 두 가지에 대한 덧셈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전역 변수에서는 프로그램이 전체에서 이게 이 글로벌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쓰는 변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A라는 곳에서 이걸 읽어왔는데 B라는 곳에서도 이걸 같이 쓴다 하면은 예측하지 못하는 이 오류들을 이렇게 내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류들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 하나를 또 만듭니다.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또 만들어서 어 뭐 이게 지금 웬만하면 리절트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면 한번 이거 실행을 해 보면은 이제 뭐 3737 네, 3737이 되고, 뭐, 여기서, 이 친구는 아마 이거를 잘못 쓴 것 이거 7이구나. 네,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37, 30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한 전역 함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함수 자체를 그럼 똑같은 함수를 이제 또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거는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얘 지금 덧셈 하는 거고 얘도 덧셈 하는 건데, 사실은 역할적으로는 이게 되게 같은 역할인데, 굳이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쓰게 된다 하면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아까 뭐 리스트, 아까 뭐 다 딕셔너리 뭐 이게 다 클래스였다며. 근데 클래스를 이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클래스를 쓴 거고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는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쓰게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왜 직접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처럼 똑같은 함수를 똑같이 쓸 때가 있는데 이 함수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의 객체 지향적인 그러니까 오브젝트 지향적인 거를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클래스다. 클래스를 쓰게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느낌이 어려운데 그 그래도 조금 약간 그냥 그런 값도 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사실은 크게 무방해요. 일단은 이 클래스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저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코딩을 배울 때 약간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약간 요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한번 쳐볼게요.
뭐, 제 클래스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클래스를 이제 선언하는 거는 데피니션이랑 똑같아요. 함수 선언하는 거랑. 그래서 클래스라고 일단 쳐주고, 보통은 대문자로 쓰긴 합니다. 첫 글자를. 그래서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 모든 클래스 안에는 함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제일 기본 함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언더바 두 번 해서, 언더바 두 번 하고, 이닛으로 하는 함수를 무조건 선언해야 됩니다. 이거를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라고 말하고요. 생성자. 한국말로 생성자라고 말합니다. 생성자라고 말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클래스가 딱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호출했잖아요. 클래스를 딱 호출하면은 요게 딱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딱 실행이 되고 요 앞에 셀프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이 셀프라고 하는 녀석은 이름이 바뀌면 안 됩니다. 무조건 셀프라고 해놓고 보통은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한 변수를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셀프의 리절트는 0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칼1이라는 놈으로 하나를 선언했고 또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칼2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칼1의 리절트를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불러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 0이라고 나오는데 이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여기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클래스를 딱 호출하자마자 생성이 됐기 때문에 생성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칼1에다가 애더 3이라고 해놓고 어차피 여기서 리턴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쳐버리면은 3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3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클래스 칼1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요 내부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 함수를 이용했고 그때 이 내부 함수의 역할은 셀프의 리절트. 그러니까 셀프라는 녀석의 리절트. 그러니까 셀프라고 하는 녀석은 칼큘레이터 그 자신을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칼큘레이터에 있는 리절트의 값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1에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은 칼1의 리절트 이렇게 불러와도 3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칼1이 결과적으로 셀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셀프는 이 클래스 내에서는 일단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칼큘레이터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칼1의 리절트가 이렇게 됐잖아? 근데 내가 그럼 칼2의 리절트를 볼까? 칼2의 리절트는 그대로 0이 되는 거죠, 0. 왜냐면은 나는 얘랑 얘랑을 서로 다른 지금 객체로 만들어 놨잖아요. 서로 다른 객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 아까는 우리가 이거를 각각 다 더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함수를 각각 다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만으로 이거를 다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대단히 깔끔해지고 보기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 그냥 심플이라고 하고 그냥 패스 이렇게 해도 그냥 사실은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사실은 이닛 아까 생성자가 굳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생성자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보통 생성자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심플 이런 녀석을 이렇게 우리가 함수 호출하듯이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하고 우리가 타입 A를 보면은 메인 심플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그냥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 변수를 그냥 선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까 좀 멋있게 생성자 썼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그 선언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a.name을 불러오면은 앨리스라고 선언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한마디로 요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변수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서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B에 대한 클래스를 B로 받아놓고 B에 대해서 우리가 name 똑같이 하면 그대로 그냥 앨리스 약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변수는 그냥 이렇게 요 변수에 대한 인스턴스는 다 공유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그런 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클래스를 제대로 생성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 클래스가 이번 강의에서는 좀 짧게 강의가 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은 뭐냐면은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클래스들의 뭐 각각의 아까 우리가 더하는 클래스도 만들어 놨고 곱하는 클래스도 만들 수도 있고 나누는 클래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들을 다 모아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들을 다 모아서 그 하는 파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깐 이유가 이러한 그 모듈들을 자동으로 설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깐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모듈이 메스라는 모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머지 그 모듈을 불러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메스라는 그 모듈을 깔아놓고 이걸 불러오려고 하면은 임포트 하면은 그 가져오기란 뜻이죠. 그래서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시고 그런 이제 메스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그 모듈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고 sqrt는 루트를 의미합니다. 그 스퀘어 루트를 의미해서 sqrt라고 하는데 그 스퀘어 루트가 그러니까 이 제곱근 말하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이 스퀘어 루트의 약자가 보면은 9고 그러면 당연히 3.0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보시고 싶으면은 메스 모듈 파이썬 이렇게 치면은 이 메스에 대한 모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것들도 지금 보면 있네요. 그럼 팩토리얼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프린트에 우리가 메스 팩토리얼 3 하면은 왠지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3 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6 나오고 5까지 하면 120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미리미리 얘네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뭐 익스포넨셜 값들도 그렇고 수학에서 다 쓰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사인 같은 거 우리가 메스 뭐 사인에 뭐 대충 메스.파이 하면은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면 사인 180도는 그 사인 값은 0이죠. 예를 들어서 90도에 대해서 해보면은 1.0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쓸 수 있는 것들과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을 모듈화해서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은 대단히 쉽게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풋 매스를 했고 이거를 다 일일이 매스.점 뭐뭐뭐 매스.점 뭐뭐뭐 이렇게 치니까 좀 그 매스라는 녀석을 계속 불러오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매스점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불러올 수가 있냐면은 이 모듈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듈명을 생략하려면은 프롬이라고 합니다. 매스로부터 우리는 아까 내가 쓰고 싶은 녀석들만 가져오겠다. 아까 sqrt랑 팩토리얼만 갖고 오겠다. 팩토리얼이랑 파이랑 그 다음에 사인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는 프린트에 mass. sqrt에 9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프린트에 그냥 sqrt에 9를 써도 난 여기서 벌써 sqrt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팩토리얼도 했으니까 팩토리얼에 뭐 3팩토리얼 하면 6 이렇게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모듈을 그 외부에 있는 모듈을 그잘 갖고 오시겠지만 직접 여러분들도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만들려고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깔았었죠,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그 렉처 1 때 한번 깔라고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한번 써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켰으면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을 거고, 그래서 오픈해 뭐 일단은 지금 저희는 뭐 파이썬 튜토리얼이니까 이렇게 파이썬 튜토리얼이라는 폴더를 열어놓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웬만한 거 다 꺼놓고 그 상태에서 저는 파일 하나를 만들게요. 그래서 메인.점 파일을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mymass.점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mymass.점 파이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이 mymass 파이에서는 일단은 그냥 add를 하는 그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return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모듈을 불러올 거예요. 그럼 모듈을 불러올 때는 import에 mymass 해주시고 요 파일명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이름 mymass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mymass에 아까 함수가 add였죠? add에 뭐 1,2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그리고 꼭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S. 만약에 저장을 안 하면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동그라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컨트롤 S로 항상 저장하는 버릇을 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run python 돌려보면은, 우클릭해서 아까 run python 돌려보면은 3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드를 만들 때 굳이 한 파이썬 파일에 촤라라락 만들 필요가 없이 이 친구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멀티플라이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 볼게요. 리턴에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나 그러면 프린터에 마이너스에 멀티플라이에 1,2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보면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런 파이썬에 하면은 3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from 명령어 써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인포트에 add랑 그다음에 multiply 이렇게 불러와서 그냥 바로 프린트 해놓고 add에 3,3, 4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보면은, 그래서 실행해보면 7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것들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모듈들이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랜덤 함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랜덤을 해놓고 랜덤이라는 놈에서 랜덤이라는 함수명을 호출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랜덤 값으로 이렇게 뽑아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인티저 값을 보고 싶다 하면은 랜덤에 랜덤 인트에서 100에서 1000 사이를 뽑아줘 라고 하면은, 음, 인트 네, 뽑아줘 하면은 220으로 뽑혔죠. 420으로 뽑히고요. 이렇게 뭐 할 때마다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 보통은 뭐 시간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뭐 랜덤 함수들, 이런 것들 각각의 모듈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모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의 모듈을 그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써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연습을,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경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는 이제 경험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한테 파이썬 3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듈을 알려줄래? 경영학자로서 뭐 약간 하면은 뭐라도 아마 얘네가 경영학자로서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 말하니까 판다스나 넘파이나 뭐 여러 가지, 저도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매트플랍이나 뭐 이런 것들 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매트플랍으로 간단한 그래프를 그리는 파이썬 파이썬 코드를 짜줘. 주피터 루트 2개에서 호환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짜놓으면은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코드를 지금 얘가 내뿜어 줬는데 한번 이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모듈을 불러온 겁니다. 1, 2, 3, 4, 5랑 y는 2, 4, 6, 8, 11로 해서 길기가 2짜리로 된 이제 모듈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다른 뭐 예제들 같은 것들도 좀 여러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제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요새 결혼식장 예약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결혼식장 예약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이제 이 웹사이트 같은 데에 들어가서, 결혼식장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이게 취소표가 나오나를 이제 계속 이게 지금 이제 와이프랑 그렇게 막 클릭하고 있었어요. 새로 고침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 어차피 파이썬으로 이거 다 웹 스크롤링 해가지고, 크롤링해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와 어떤 모듈을 써야 될까? 다 GPT랑 같이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식장까지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모듈들을 쓰고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 모듈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